오늘 달려볼 회사 현대중공업 그룹 계열사들입니다. 일단 그룹의 대수 알아볼까요? 예, 오늘 1시간 동안 열심히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파이팅! 예,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일단은 회사 측에 소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런 표현이 나와 있네요. 가장 혁신적인 산업 솔루션으로 미래를 이끌어갈 회사다. 역사와 전통이 있는 조선 사업을 시작으로 플랜트 엔진, 전자전기 시스템, 그린 에너지, 건설 장비 시장 등 다양한 형태로 그룹사 규모로 회사의 사업을 넓혀가고 있는 곳입니다. 현 시점에서 다양한 M&A가 현재 선박 조선 분야에서는 대우조선해양, 그리고 건설 기계 쪽 관련해서는 두산 인프로코어와의 M&A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올해 내에 재계 서열 6위의 그룹사로 도약할 수 있다고 현재 보여지기 때문에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이 좀 더 기대가 되는 그런 회사입니다. 현대중공업을 지주회사로 두고 있고 이 지주회사 체제가 세팅된 게 2017년도부터입니다. 그 이후로 그동안 채용은 조선 사업을 중심으로 메이저 산업들이 대부분 좀 업황이 좋지 못했기 때문에 수시로 그리고 경력 사원 위주로 채용이 주로 있었는데 이번에 사실상 계열이 분리된 이후로 처음으로 그룹사 단위의 공개 채용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독립 경영 및 책임 경험을 실천하고 글로벌 선도 기업으로 도약하는 기술과 품질을 중시하는 기업 현대중공업 그룹입니다. 네, 2017년이었군요. 저는 사실 현대중공업은 잘 알았지만 계열사가 이렇게 많이 있다는 건 처음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채용을 진행 중인 계열사 어떤 곳들인가요? 예, 일단 내일까지 수요일, 이 영상 기준으로는 내일, 즉 3월 24일 수요일까지 현대중공업, 현대삼호중공업, 현대미포조선, 현대건설기계, 현대코어모션, 그리고 현대글로벌서비스의 채용이 예정이 되어 있고 현대로보틱스도 채용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1년도 상반기 현대중공업 그룹사 차원에서 연구 인력을 뽑는 신입 채용이 있는데 현대중공업 그리고 한국조선해양, 이렇게 보이니까 좀 당황스러우셨죠? 그 중공업의 3개 계열사를 중간 지주 계열로 묶어서 관리해줄 한국조선해양이라는 조선 부문의 중간 지주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로보틱스, 글로벌서비스와 같이 6개 계열사에서 계열사당 2자릿수의 연구 인력, 대개 이제 한 10명 선에서 20명 선의 채용이 예상이 되는 그런 채용들도 현재 오픈된 상태입니다. 한국조선해양도 현대 계열사였네요. 좀 몰랐던 사실인데 일단 굉장히 다양한 계열사에서 지금 채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항상 이렇게 좀 채용이 뜨면 가장 먼저 확인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그룹사의 비전이나 경영 이념, 철학, 인재상 등이잖아요. 그렇죠. 비전 먼저 한번 살펴볼까요? 예, 시작에 앞서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현대자동차와는 분명히 다른 회사입니다. 적어도 지원하실 분들은 당연히 아시겠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짧게 말씀 먼저 드려보고요. 준비된 화면을 통해 현대중공업 그룹의 비전을 살펴보겠습니다. 앞선 기술로 높은 품질로 존경받는 기업, 공정, 투명하고 신뢰받는 기업, 사회 발전에 공헌하는 사랑받는 기업을 회사의 비전으로 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업을 알게 되고 검색을 하실 때 왜 비전을 우리가 봐야 되지라고 헷갈려 하시거나 좀 어렵게 접근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러한 회사가 비전을 이렇게 좀 거시적이고 넓은 의미지만 품게 되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지원하려는 핵심 메이저 3개 사업군에서 이 해당 비전에 맞게 기술력, 품질, 그리고 공정하고 정확한 업무 처리로 고객사와 일반 우리 국민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기업으로 성장하겠다는 의지를 담는 것이니 지금 지원하시려는 그 직무에서 이 비전에 맞게 어떻게 내가 회사의 사업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지를 한번 가늠해 보시면서 지원서의 내용을 좀 더 날카롭게 가다듬어 주시면 좋겠고요. 이러한 비전을 달성하려면 세부적으로 어떠한 경영 철학 아래 움직여야 되는지도 잘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현대중공업그룹은요, 경영 철학을 놓고 다양한 표현들이 나와 있습니다. 일일이 읽지는 않겠지만 지속 성장을 위한 기업 가치를 증대하기 위해서 성장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미래 성장을 위한 구성원 그리고 사업단 차원의 핵심 역량을 확보하고 경영 시스템을 유연하게 효율적으로 그리고 글로벌 경영에 해당될 수 있는 노력들을 이어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공정, 투명, 안전, 환경 친화, ESG 경영이라는 말이 화두인 요즘 시기에 맞게 수년 전부터 친환경적인 기술을 도입하고 사업장 단위에서 무언가 새로운 투자가 이어지는 그런 회사의 노력들을 엿볼 수 있고요. 노사 문제는 늘 끊이지 않는 문제이기 때문에 보다 더 발전적으로 건설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끔 회사 차원에서 경영 철학 안에 담겨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내를 넘어 해외 시장에서도 이름을 드높일 수 있게 내수적으로 고용 창출, 외부적으로는 글로벌 사업 성과까지 도모할 이 5가지의 경영 철학도 우리가 놓쳐선 안 되겠습니다. 네.
굉장히 그 경영 철학이 무슨 교과서의 한 내용을 보는 듯한 굉장히 자세히 써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씩 다 살펴보시고요. 그러면 인재상은 좀 어떻게 될까요? 예, 인재상도 물론 중요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그 회사에선 현대정신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특징입니다. 아산 정주영 회장의 어떤 가르침과 지침 아래 나와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요. 불가능해 보이는 일일지라도 무한한 잠재력을 이용해 불굴의 투지와 강인한 추진력으로 도전하면 반드시 이루어낸다. 자, 이 표현에 왜 우리가 이것까지 알아야 되냐라고 싶으시다면 조직 문화 자체가 해내자, 할 수 있다라는 차원의 근간인 기업이고 올해로 창립 49주년의 회사입니다. 49주년 동안 회사가 반세기 동안 이어오는 데에는 이러한 정신, 마인드가 중요할 테니까요. 당장 지금 마감을 앞둔 자소서에 할 얘기거리가 없다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이러한 표현을 근간으로 활용해 본다거나 최종 면접을 앞둔 상태에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신다면 본인께서 이 영상 속 지금 이 멘트와 문구를 보시고 본인의 어떤 점과 맞닿아 있는지 등을 가볍지만 진중하게 접근해 보신다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러한 현대 정신을 좀 더 키워드로 표현을 한다면 그 다음 이미지로 준비된 내용과 같습니다. 창조적 예지, 적극 의지, 강인한 추진력. 결국 이러한 키워드는 겉도는 표현들이 아니라 지금 이제 근무하시고 지원하시려는 그 직무 내에서 업무적으로 그리고 현대중공업그룹 그 계열사의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이러한 키워드에 입각해서 소화해 주기를 바라는 회사 측의 입장이 잘 투영되어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에 대한 공감대가 좀 떨어진다면 지원하기는 어렵겠지만 적어도 지원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 부분에 적극 수긍해 주실 거고 어느 정도 일정 수준 역할을 할 겁니다. 단순히 객 단위의 소비자를 취급하는 소비재 회사가 아니라 국가의 기반이 될 수 있는 제조 산업이 메인인 회사이기 때문에 거기에 입각한 이런 현대 정신의 내용들 잘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현대 정신이라는 키워드를 좀 많이 이해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현대중공업 그룹 계열사 굉장히 좀 다양한 회사들이 지금 진행 중인데 익숙한 이름들도 있지만 저는 사실 좀 낯선 그런 이름들도 좀 있거든요. 하나씩 어떤 회사들이고 어떤 캐릭터가 있는지 좀 계열사를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유명한 현대중공업부터 먼저 살펴볼까요? 예, 이번 채용에서는 그렇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채용 소식은 없지만 현대중공업 그룹인데 현대중공업 소개를 안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물론 오늘 현대오일뱅크를 다루진 않습니다. 오일뱅크는 어제까지 별도의 채용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해당이 안 됨을 미리 양지 말씀드립니다. 70년에 현대건설의 조선사업부라는 사업부가 따로 출범을 했었습니다. 72년도에 그리스 리바노스사와 26만 톤의 초대형 원유 운반선 건조 계약을 통해 본격적으로 사업이 이어져 왔습니다. 40여 년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박을 건조 그리고 성장해 오면서 조선 사업에 축적된 에너지가 여러 부문의 사업들로 확장이 되어 왔습니다. 해양 플랜트를 비롯해서 엔진기계, 전자전기 시스템, 그린 에너지, 로봇, 건설 장비 등의 사업 내용을 현대중공업이란 회사 안에 사업부로서 나뉘어서 끌고 왔고 이것이 이제 2017년도에 계열 분리가 되어 오늘 등장하게 될 여러 계열사들로 확장이 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요. 회사하면 특히 현대중공업 하면 떠올릴 수 있는 게 바로 독자 기술, 차별화된 기술력 도입이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2000년 8월에는요, 순수 독자 기술로 개발한 힘센, HIMSEN이라는 엔진이 처음 독자 개발이 되어서 운영이 되었고요. 2006년에는 세계 최초로 날개를 단 선박을 개발해서 독일에 수출을 했다고 합니다. 프로펠러 뒤쪽에 추격 날개를 달아서 비행기의 구동 원리를 바닷속에서 구현을 했다는 측면에서 많은 수주와 수출이 이루어졌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조선 부문과 대형 엔진 부문의 세계 1위를 기록하는 글로벌 1위 선도 기업으로 발돋움하고 있다는 점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액화 석유가스인 LPG선 그리고 컨테이너선에 잇따른 선박 수주 호조가 보이면서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수주의 효과가 잘 이어지고 이것이 여러 그룹사들과 수직 계열화된 비즈니스로 연결이 되는 과정 중에서 결국엔 오늘과 같은 이런 좋은 채용 소식으로 잘 사업의 사세가 확장이 되고 좋은 쪽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쌤이 이렇게 성과를 쭉 설명해 주시는데 그 현대 정신이 무엇인지 약간 이렇게 떠오르는 것 같아요. 네, 여기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현대중공업 살펴봤고요. 다음은 현대사무중공업인데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네, 이게 이름에서부터 사무라는 단어가 보일 겁니다. 네. 전라남도 영암군 사무읍에 본사와 공장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현대 사무중공업인 겁니다. 원래는 한라그룹 산하에 있던 한라사무중공업의 역할이었는데요. 한라중공업이겠죠. 하지만 IMF를 딛고
그 현대중공업 측에서 해당 회사를 위탁 운영을 하는 걸 계기로 2002년도 이후부터는 현대중공업그룹의 계열로 편입이 되어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호남 권역 일대에 가장 많은 고용 창출을 한때는 기록할 만큼 호남 권역에서 확실히 선박 제조회사 하면 현대 3호 중공업이다라는 말이 나올 만큼 다양한 어떤 사업과 사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유의해야 되는 건 사업의 영역이 거의 100% 겹친다는 점이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로 이 선박 3사, 즉 현대중공업, 현대 3호 중공업, 그리고 잠시 뒤에 살펴볼 이 현대미포조선, 이 3사는 독자적인 영업을 한다기보단 한국조선해양 혹은 현대중공업 측에서 수주에 대한 영업 활동을 한 뒤 그 부분에 받아서 위탁해서 경영을 하고 해당 부분에 맞게 선박을 건조하고 진행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장 선도적인 위치를 한다는 측면에선 가격 경쟁력, 품질 경쟁력을 모두 확보하고 있는 그런 회사로서 대형 탱커, 대형 컨테이너선 이런 고부가 가치 산업 중심의 대형 선박 위주로 제조한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기대가 더 큰 곳이고 채용 시장에서도 주목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현대미포조선, 저희 이름은 몇 번 들어본 회사 같은데 정확히 좀 어떤 회사인지 설명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현대미포조선은 앞서 살펴본 두 중공업사와는 달리 중형 선박, 즉 틈새 시장을 공략한 회사라고 우리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975년에 일본의 가와사키 중공업과 연합을 해서 가와사키 조선소의 어떤 그 노하우와 내용들을 잘 살려서 현대미포 조선소를 1975년에 건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초기에는 선박 개조와 수리 사업을 중심으로 했다가 90년대 들어서 선박 수리 조선소의 최고의 평가를 넘어 90년대 후반부터 중국이라든지 기타 동남아 국가들의 수리 조선업이 치고 올라오자 사업을 과감하게 중형 선박 제조 쪽으로 방향을 전환했던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석유화학 제품 운반선인 PC선을 주로 취급을 하는 회사로서 결국 틈새 시장을 효과적으로 돌파했고 오늘날 세계 1위의 위치에 오르게 되는 그런 회사의 역할 다할 수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가스 운반선, 자동차 운반선 등의 조선 사업도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여러분들께서 현대미포조선과 관련해서 주목해야 되는 건 2023년부터 도입될 컨테이너 그리고 로로 커리어선인 컨로선이 앞으로 도입이 되고 현재 제작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승용차라든지 트럭과 같은 자체 구동이 가능한 차량을 화물 운반해주는 운반선으로서 앞으로의 여러 수주가 유럽 지역 등지 중심으로 이어질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회사의 발전 또한 기대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현재 채용을 진행하는 조선사업과 관련된 계열사 세 곳에 대한 간략한 소개 들어봤습니다. 이제 좀 다른 사업을 진행하는 계열사도 소개해 주세요. 네, 사실 이거 대본을 준비하면서 여러 생각들이 들었거든요. 네. 대체 어디까지 얘기를 하는 것이 이 영상 보신 여러분께 도움이 될까? 일단 다 준비했으니까 하나씩 내용 이어가 보도록 하죠. 일단 현대 글로벌 서비스라는 부분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겠습니다. 결국 쉽게 말해서 선박 기자재를 AS하는 회사의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존까지만 하더라도 그 현대중공업 그룹의 각 계열 부문들, 즉 분사하기 이전에는 각 사업부, 분사한 후에는 해당 회사들이 알아서 자체 계열사 안에 서비스 사업을 주관하는 회사가 있는데 이 현대 글로벌 서비스는 이것을 통합해서 통합한 선박 부품 서비스와 기술 서비스를 취급하는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현대중공업의 자랑, 이 힘센 엔진을 필두로 다양한 라이선스 엔진 부품과 기타 조선 사업에 필요한 기자재와 관련된 부품 AS 사업을 주로 주관하고 있고요. 선박을 개조한다고 해서 환경 규제가 요즘 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친환경 선박 제조 관련해서 부품적으로나 혹은 서비스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사업에 부분적으로 참여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AI를 활용해서 좀 노후화된 선박을 좀 더 생애주기 관리하는, 사람도 생애주기 관리하듯이 선박도 생애주기 관리 서비스를 도입하려고 검토하고 있고 현재 다양한 형태로 추진되어 가고 있다는 점에선 주목해야 될 회사가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선박의 디지털화까지 고민하는 선박기자재의 AS 부품 서비스 회사입니다. 아니, 저는 이렇게 차쌤이 현대 모든 계열사들에 대해서 깊은 이 인사이트를 갖고 계신 걸 처음 알았어요. 힘들진 않으세요, 오늘? 열심히 하고 네, 있습니다. 아니 그냥 뭐 이런 너무 건 늘 해왔던 거기 때문에 어렵지 아니, 않습니다. 예전에 현대에도 계셨잖아요. 그래서 아시는 건 그거는 아니죠? 현대 자동차기 때문에 또 네, 느낌은 아예 다릅니다만 다른가요? 그렇죠. 아예 다르죠. 그렇구나. 이쪽은 전몽준님 쪽이고 네. 이쪽은 또
공무원 부임 알겠습니다. 조건 다르죠. 굉장히 좀 많은 오늘 정보와 파이팅. 인사이트를 함께하고 있는데요. 자, 저 다른 혹시 산업 분야의 계열사는 있겠죠? 있으니까 또 이런 질문을 주셨겠죠? 네네, 맞습니다. 크게 세 개 사업이 있잖아요. 결국 조선 사업이 있고 건설과 관련된 건설 기계, 즉 어떤 기계 관련 사업과 기계 부품 사업에 대한 계열사들 짤막하게 소개를 좀 드려볼까 합니다. 일단은 현대 건설기계, 회사의 사업부터 건설기계에 필요한 제품을 제조하고 취급하는 회사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기업은 결국 중공업에서 역시나 분사가 되어 있는 회사고 두산 인프로코어에 거금갈 만한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고 현재 M&A 이슈가 현재 이어지고 있는 곳이라고 확인이 될 수 있습니다. 건설기계가 전체 매출의 약 80%를 차지할 만큼 사명에 걸맞는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뭐 중대형 굴삭기, 어떤 주력 제품의 특징상 무언가를 파쇄하고 건설 기계에 쓰일 수 있는 제품들을 제조하고 위탁 제조 생산 그리고 그에 따라 어느 정도 사업의 실적을 거두고 있는 회사임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중대형 굴삭기 부분의 세계 10위권 이내의 회사로 알려져 있고 앞으로의 발전이 더 기대된다는 점도 특징이고요. 지난 1월 달에 용인에서 770억짜리 어떤 안정성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평가의 센터가 건립이 되었다는 점도 특징입니다. 기술혁신센터의 도입으로 인해서 이제 장비의 완성형에 대한 평가들 잘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따라서 품질, 경쟁력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회사라는 사실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현대 건설 기계에 또 자회사가 등장했습니다. 이 기계가 잘 굴러가려면 해당 기계에 필요한 부품을 취급하는 회사도 필요하잖아요. 현대 코어 모션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건설 기계, 산업 차량, 기계 부품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회사고요. 작년 4월 달에 현대 건설 기계에서 분할이 되어 나온 회사입니다. 올 1월 달에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부품 물류센터가 건립이 됐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이 회사의 주요 거래처 중에 중남미 국가들이 상당수가 포진해 있는데 국내라든지 아랍에미레이트 등에서 현재 물류센터에서 물건이 넘어가면 부품이 최소 한 달 보름 정도는 소요가 됩니다. 근데 만약에 미국 쪽에 이렇게 센터가 건립되면 상대적으로 그 기간이 한 달 이상 단축이 되기 때문에 국내를 넘어 해외 시장의 많은 거래처들에게 안정적인 부품을 기술력 있는 경쟁력 있는 부품을 경쟁력 있게 제공한다는 점을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해서 2023년까지 매출 1조 원을 달성하는 이러한 회사의 목표들 잘 가져갈 수 있는 회사 바로 현대 코어모션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와, 자회사의 자회사까지 그리고 중간 지주사 어떻게 보면 좀 계열사가 굉장히 복잡한데 이런 관계들을 좀 미리 파악하는 게 좋을까요? 글쎄요, 이게 사실 공학 계열 분들의 경우는 관계사 파악적까지는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회사를 이해하는 차원에서 기사를 검색하실 때, 이 회사는 왜 갑자기 이렇게 튀어나왔지? 이건 이전 연도엔 없었는데 왜 갑자기 나온 거야? 이러한 오해들은 없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문 상경 계열 분들 중에 현대중공업그룹에 관심이 있다면 지금의 이 내용들도 참고로 알아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 네, 아까 그리고 설명해 주실 때요. 로봇과 관련한 계열사도 있었죠.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현대 로보틱스라는 회사,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텐데요. 2020년 5월에 별도의 분리된 회사로서 등장을 했습니다. 현재 국내의 산업용 로봇 생산 1위 업체입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현재 로봇으로 자동화되어서 제품이 생산되는 어떤 제조회사들이 굉장히 많은 편인데요. 산업용 로봇 시장이 국내는 물론 세계 시장에도 있는 상황입니다. 주로 일본계 기업들이 상위권 랭커가 되어 있는 과정 중에서 아직까지는 세계 시장의 점유율이 낮은 회사지만 지금까지 언급드린 회사들보다 가장 어쩌면 발전 가능성이 기대가 되는 회사가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를테면 자동차, 화학, 전기전자 관련 제조회사들에서 이러한 산업용 로봇이 생산되고 그것이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거 열심히 만들고 있죠. 이러한 느낌으로써 제조가 원활하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최적화되어 이루어질 수 있게끔 도와주는 로봇을 생산하는 곳이고요. 중국 법인을 2018년도에 설립하여 글로벌 진출을 고민하고 있고 향후에 서비스가 많이 요구되는 호텔이나 레스토랑 등에서 서비스용 로봇을 생산하는 부분도 기획 그리고 박차를 가하고 있는 사업의 다변화도 모색되는 그런 기업입니다. 현재보다 미래 그리고 본인의 전공의 강점을 잘 살릴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 적극 지원해 보시는 것도 좋겠죠. 여기까지가 이제 소개예요. 회사 소개. 20분 걸렸네요. 그래서 들어봤고요. 자, 이제 채용 공고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 역시나 계열사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겠죠? 네. 예, 차이가 좀 있습니다. 확실히 뽑는 기업은 확실히 뽑고 그렇지 않은 기업은 필요한 인력에 따라 소규모로 채용이 이루어진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그렇다고 서운해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룹사 채용 자체가 없다가 이번에 이렇게 생겼다는 건 앞으로도
사업의 발전에 따라 신입 인력에 대한 니즈 또한 더 깊어지고 더 많아질 것이라는 기대도 있으니까요. 하나씩 회사마다 어떤 채용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현대중공업의 회사 채용 공고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현대중공업의 원가 회계 부분에 대졸 신입 모집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재경직군입니다. 근무지 울산에서 결국 제 예상컨대 직무당 2명 정도의 인력을 채용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문 상경계가 당연히도 우대가 되는 것은 당연하고요. 커트라인이 토익 점수가 있는데 토익 700점, 토익 스피킹 120 혹은 오픽 IM2 정도의 점수로 채용에 모집이 되고 있고 현대중공업이라는 회사의 규모와 내용 대비 조금은 인원이 적지 않을까 싶지만 올 하반기 그리고 내년 상반기에는 이보다도 많은 현업에서의 채용들이 기대가 되는 회사의 채용 소식입니다. 네, 다음은 현대사무중공업의 채용 공고인데요. 거의 유일하게 두 자릿수로 뽑는 것 같아요. 네네, 맞습니다. 거의 유일하게 두 자릿수의 채용이 있는 핵심 직무들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자면요. 일단은 설계, 생산, 경영 지원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설계직에선 결국 조선해양 혹은 기계, 전기전자, 요 핵심 3개 전공자들을 중심으로 설계 기술, 설계, 그리고 설계 지원과 관련한 직군을 목포 즉 영암 부분에서 결국 영암군에 위치한 3호 5배에 있는 이 회사의 본사, 본 공장에 위치해서 근무하실 수 있는 설계 인력에 대한 채용이 이루어져 있고요. 생산 인력은 뭐 기계과, 전기전자, 화공, 건축, 안전 각 부문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들이 생산 관리와 기술, 품질 관리 등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생산 관리와 생산 기술 쪽의 채용이 아무래도 많을 것이고요. 그 외의 직무에서는 많이 채용한다면 맥스 3, 4명, 적게는 1명 정도의 채용이 예상이 됩니다. 안전이나 ICT 쪽은 아무래도 채용 인력의 수요가 좀 적겠죠. 경영 지원도 주요 직무마다 1명 정도의 채용이 이루어지리라 예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이 이제 현대미포조선인데요. 보니까 근무지가 거의 다 울산이더라고요. 어떤 직무에서 채용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예, 결국 현대미포조선 중형 선박에 필요로 하는 핵심 인력들을 신입 사원으로서 채용하려는 기조가 보여져 있습니다. 설계, 생산관리 위주로 채용 인력들의 수요가 그나마 더 있으리라 판단이 되고요. 기본 설계, 선체 설계, 의장 설계 각각의 직무마다 약 3명, 많게는 4명, 적게는 2명 이내에 2, 3, 4명 중에 1명 정도로 채용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네. 생산관리와 기술에서도 한 2, 3명씩의 약 1명, 안전관리 한두 명, 기획도 아마 2명 정도, 품질관리도 3명 정도 내외에 채용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해서 아마 토탈 한 20명 전후로의 채용이 예상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미포조선도 그렇고 앞서 살펴본 3호 중공업도 그렇고 현대중공업과 마찬가지로 토익 점수 그리고 영어 말하기 점수의 기준들은 거의 유사하게 유지된다는 점도 특징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현대글로벌서비스 그리고 현대건설기계까지도 좀 소개를 해주세요. 예, 현대글로벌서비스의 글로벌 사업을 생각하다 보면 아무래도 어학 강점이 있는 분들에 대한 수요도 지원 자격 요건에 나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어머, 아니나 다를까 나와 있다는 점 우리가 주목해야겠죠. 일단 영업이 가장 위에 올라왔다는 점도 모집 공고상의 특징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 영업이라 한다면 단순히 고객님 이거 사주세요 하는 그런 영업이 아니라 어느 정도 계약 기반의 기술 영업을 형태로 한다는 점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국내 영업과 해외 영업 그리고 운송 의뢰 업무와 운송 단가 계약을 한다는 측면에선 뭐 최대 8명 정도의 채용, 적게는 대여섯 명의 채용이 예상이 되고요. 기술 서비스, 제어 설계, 구매와 같이 결국 특정한 부분에서 요구되는 주요 업무들에서 최소 인원 2명, 최대 4, 5명의 채용들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물론 이제 경영 지원 부분에 있어서의 원가 회계는 2명 정도의 채용이 예상이 되고요. 만약 현대중공업이 아니라 왜 이쪽에 와서 원가 회계 업무를 하려고 하는가 등의 논리와 이유를 잘 참고하신다면 인문 상경의 분들을 거의 지원하실 분들이 많지는 않겠지만 희망을 하셔야 되면 왜 그 계열사가 아니라 현대글로벌 서비스인지를 인지하고 접근해 주시는 노력도 필요해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이 이제 현대건설기계인데 그래도 여기는 근무지가 수도권이 많더라고요. 한번 짚어볼까요? 예, 분당입니다. 네. 그리고 용인입니다. 그리고 울산과 군산은 생산이기 때문에요. 본인이 영업과 설계 직군에서 어느 정도 건설기계 관련, 특히 두산 인프라코어 등으로의 취업도 일정 부분 고려하셨던 기계 관련 전공자분들 그리고 전기전자 전공자분들의 수요가 일부 있으리라 예상이 됩니다. 뭐 다른 조건들은 큰 차이는 없이 결국 영업 그리고 설계, 개발과 관련한 주요 인력들을 약간명씩 채용을 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고요. 아마 영업은 적게는 뭐 3, 4명, 많게는 7, 8명, 설계도 비슷한 인력으로 수요, 그리고 생산 또한
뭐 많진 않지만 대여섯 명 전후로의 인력이 충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대부분 이제 현대건설기계 같은 사업은 한번 회사에 몸을 담게 되면 꽤 오랜 기간 근무를 한다는 점도 특징일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더 필요한 인력을 약간명이지만 정확하게 채용하려는 회사의 의지도 조금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뭐 그밖에 비슷한 회사인 현대 코어모션에 대해서도 살펴보자면 네. 앞선 부분과 유사합니다만 결국 건설 장비 부품 영업이라는 영업의 특징이 또 있기 때문에 기술 영업 차원에서 건설 기계 부품 사업에 대한 영업을 본인이 수행을 잘 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 잘 고려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결국 건설 장비 부품 시장에 대한 현황 혹은 향후 현대 건설 기계와의 뭐 시너지 이런 요소들을 고려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들 그리고 뭐 거래처에 대한 다변화 등을 고려해 보신다면 해당 분야에서의 영업들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기계과 분들이라면 전공 기반의 강점 그리고 어문과 상경 계열 분들이라면 영업이라는 기능에 입각해서 본인이 갖고 있는 강점을 어필해 주시는 점이 필요해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설계는 뭐 유압 기능품 결국 기름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런 제품군들에서 일정 수준 해당 부품이 어떻게 그런 유압 기기들, 뭐 굴삭기를 비롯한 이러한 유압 기기들이 어떻게 잘 쓰일 수 있다는 측면을 뭐 돌아가는 설계 담당자로서 그 기기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부품에 대한 이해도를 잘 갖춘 지원자가 아무래도 합격할 확률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현대 로보틱스인데 꽤 직무가 다양해요. 한번 짚어볼까요? 네, 직무는 다양한데요. 크게 설계 그리고 소프트웨어 그리고 영업 및 기타 등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일단은 기구 설계, 제어 설계 관련해서 뭐 다양한 전공들 그리고 제어를 할 어떤 자동화 기계 혹은 제어기 등으로서 나누어서 사업정도 다르고 그 안에서 해주셔야 될 설계 업무의 역할 또한 다름을 감안하시어 지원해 보시는 게 좋고요. 다만 어디를 지원하는 게 유리하다기보단 뽑는 인원의 규모가 두 자릿수가 아니고서는 대동소이하기 때문에요. 소신껏 본인이 희망하시는 분야로의 지원을 적극 권유드립니다. 그 밖에는 영업이 있긴 한데 아마 뽑는 인원이 극히 적고요. 뭐 두세 명 남짓의 채용이겠죠. 경영 지원도 적혀 있는 내용을 아우르는 2명 정도의 채용이 예상이 될 만큼 규모는 적지만 내실 있는 회사의 발전만큼이나 잘 일을 소화할 수 있는 분들에 대한 채용이 예상이 됩니다. 네, 이렇게 현대중공업 그룹의 공채 소식들을 짚어봤습니다. 아무래도 일단 설명하신 계열사만 해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원자 입장에서는 내가 어디 계열사에 지원해야 좋을까 이 고민이 가장 클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결국 본인께서 생각하시기에 나는 어디로 취업하는 게 나에게 유리할까라고 보려고 짜잔 하고 이제 뚜껑을 열어보았는데 생각보다 채용 규모가 적죠? 많이 놀라셨죠? 놀라지 마시고요. 본인이 소신껏 지원을 해주셔야 된다는 점 유의해 주십시오. 결국 약 5년여 만에 전 계열사가 즉 기존에는 사업 부문으로 나뉘었던 곳들이 계열 분리한 이후 최초로 사실상 그룹사가 모든 오일뱅크를 제외하고 또 오일뱅크는 물론 어제까지 3월 22일까지 채용이 있었지만 오일뱅크를 제외한 나머지 계열사들의 상당수가 그룹 채용을 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고 그 안에서 소신껏 지원을 하시는 것 그리고 인문상경 계열 분들이라면 다른 회사들 쓰시느라 바쁜 와중에 혹시 이 회사가 눈독이 들어왔다면 본인께서 빠르게 회사의 내용들을 살펴보신 후에 소신껏 눈치껏 잘 한번 판단을 해보셔서 지원하시는 게 오히려 좀 경쟁력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상반기 현대중공업 채용 특징 뭐 말씀하신 것처럼 그룹 수단위 전체 채용이 참 오랜만이라고 하셨는데 또 어떤 특징들이 있을까요? 결국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지원하는 분들의 어떤 특징들, 그러니까 지원하시는 분들의 상황상 내 전공 강점을 살릴 수 있는 곳이냐, 그리고 관심 있는 분야에서 내가 어떻게 지원을 하느냐에 따라 고려를 해야 될 텐데요. 공학 계열 분들이라면 본인이 관심 있게 지켜보았던 사업의 내용들, 그리고 내 전공의 어떠한 면, 내가 학습한 어떠한 면, 내가 보유하고 있는 자격의 어떠한 측면이 해당 직무, 그게 설계가 됐든 개발이 되었든 혹은 품질이 되었든 구매가 되었든 어떤 부분에서 쓰일 수 있다는 점을 잘 기억해 주시는 것, 공학 계열 분들이 지원을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회사의 이번 채용의 특징과 맞게 접근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인문상경계 분들은요. 수고가 많으신데 지원할 수 있는 곳을 한번 살펴보시고 지원할 여력이 된다면 최대치로 지원을 해보신다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채용하는 인원은 극히 적을 것이고요. 영업의 경우도 건설 기계 쪽의 영업이든 뭐 부품 서비스와 관련된 영업이든 본인이 왜 굳이 이쪽에서 영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가 전공자들 대비 좀 살릴 수 있는 포인트가 많지는 않기 때문에 산업 전반에 대한 최근의 동향을 필두로 기업의 발전 가능성 혹은 본인이 생각했던 회사 선택 기준을 좀 언급해 주면서 본인의 강점을 지원 의지를 서류 그리고 추후 면접 전형에서 어필을 해보신다면 좀 차별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